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뭐 왕따 그런 가해자로 밝혀졌다 하면서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송승민의 특수교육. 네, 소성현 선생님 책 중에서 창호의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인상 깊게 봤는데요. 창호의 사례가 뭐 특수 학급에 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이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례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는데요. 창호의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창호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 창호 2학년 때였는데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의사소통이랑 다 되고 하지만 감정의 교류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에 통합교육을 참여하고 있는데 원래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거예요? 아니요, 학급에 재학 네. 중이다가 이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다. 그죠. 네네. 일반 학교에서 네. 이제 통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이제 어머니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친구가 우리 창호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좀 괴롭히는 것 같고 장난을 좀 심하게 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친구들 이제 그 반 들어가서 장애 이해 교육을 하면서 물어봤죠. 특히 또 이제 주동자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정말 억울한 듯이 자기는 뭐 괴롭힌 적이 없고 오히려 잘해주고 있다. 선생님 저를 믿어달라. 약간 그런 넉살 좋게 그러는 거예요. 번쩍거리면서. 그래서 진짜 아닌가? 진짜 오해를 그렇게까지 말하면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고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장애 얘기도 했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또 문제가 반에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된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휴직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간 선생님 모시게 되면서 그 반 분위기가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통합교육은 또 담임선생님의 또 그런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반이 흐트러지면서 이제 어머님이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창호 얼굴에 버린다. 뭐 창호 이제 뺨을 때린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머니께서 담임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셋이 앉아서 상담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약간 평가하듯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알아보겠다가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면서 그렇게 부정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어머니께서 진짜 울부짖으시면서 자기 아이는 장애가 있지만 거짓말 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친구들 학교폭력으로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학교폭력을 목격한 친구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해 학생도 심지어 익명으로 조사했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면담을 심층 심층을 해봤는데도 바로 옆에 있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못 봤대. 남학생들이.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단체적으로 친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실제 학교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남학생이 그 친구한테 얼굴에 쓰레기를 던지고 그러면 창호가 쓰레기를 버리고 게다가 또 여자 선생님들을 또 놀리기 위해서 자유행위하는 것 같은 행동을 시킨 거예요. 창호는 그런 게 뭔지도 몰랐는데 애들이 시키고 따라하니까 좋아하니까 하게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또 주동자한테 이제 결국에 그 주동자 학생이 처음에 아니라고 이렇게 막 했던 친구가 가해 학생이에요. 충격적이네요. 네. 그 가해 학생이었는데 결국에는 사회봉사 처분 받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그 친구가 더 힘센 친구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고 학교폭력을 신고하더라고요. 근데 통합교육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 요즘 애들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없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러서 얘기하면요. 막 펑펑 울면서 그 친구 불쌍해하면서 막 다 얘기해주거든요. 남학생들은 이 힘의 논리에 너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피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말을 했다가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 방관하는 그런 방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지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학교폭력,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폭력 예방교육할 때 직접 들어가서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네들이 방관하는 것 자체도 동조자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관자도 동조자가 있고 방어자가 있는데 너네들이 적극적인 방어자가 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이게 약간 집단이나 단체로 하면 또 가족적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으로 너네들 엮일 수 있다. 아예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해버려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데 좀 통합교육에 있어서 좀 끊겼어. 잘 됐어.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다시 할게요. 통합교육에 있어서 장애 공간 교육 정말 필요하다고 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이슈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뭐 비장애 학생들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뭐 왕따 그런 가해자로 밝혀졌다 하면서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해결책은 뭔가요? 어떤 해결책을? 해결책을 얘기해야죠. 저는 그 학교폭력 그 가해 학생 중에 학교폭력법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가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나눌 때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따져요. 통합교육 현장에서. 그래서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1호, 2호, 3호, 4호, 뭐 9호까지 있는데 5호가 뭐냐면 특별교육을 받아야 돼요. 5 이상부터는 그런 가해 학생들이. 저는 그런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의 특별교육을 이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답이 없어요. 담임선생님들 힘들겠다 싶어요. 정말 지도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그 친구들이 공감 능력이 정말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 교육을 하려고 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그대 공감에 뭔가 터치를 하려고 하면 일단 강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우리 그 원정권 씨 그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좀 더 감동을 이끌어내라 중간에 되게 나오잖아요. 감동적이던데요. 거부하니까 어떠냐면 선생님 꺼요! 왜요? 막 이래요. 그런 거를 거부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 공감에 되려고 하는 상황이. 그래서 요즘 애들이 진짜 그 장애를 공감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장애가 본인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장애랑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나눠두는 이분법적으로. 근데 우리 다 장애를 결국에는 입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멀리 내다보고 본인이 50대, 60대, 70대, 80대가 돼서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할 때를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자신이 건강하고 그런 것만 지금 본인이 약해졌을 때 본인이 그걸 장애라고 생각 안 하는데 늙고 병들고 다른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거를 장애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좀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은 공감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승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그 가해자 학생이 나는 언제까지나 우위에 있는 학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네. 어느 순간 나보다 더 힘센 친구가 와서 뒤통수를 때리고 그런 자기가 당할 거란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했을 때 바로 또 신고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정말. 네. 저는 이제 통합교육 하면서 장애 이해 교육을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좋았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는 남학생들 경우에는 그 시각이 좀 약해요. 시각적인 영상을 본다거나 하면 굉장히 이게
다르더라고요. 특히나 그 장애가 있는 분이 체육을 잘한다거나 운동을 잘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는 게 느껴지고 추천 영상은? 추천 영상은 우리 세바시에 있는 수영 선수 노보따리 수영 선수 김세진 선수 영상하고 그 영상이랑 이어서 김세진 선수 어머니의 나는 나쁜 엄마다 그 영상 추천드리고 또 박항승 씨라고 이제 한국 패널림픽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가 있거든요. 그분 좀 엉뚱하지 않아요? 그분 너무 재밌어요. 예, 뭐든지 다 도전하시는 뭔가 도전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괜찮고 에이미 멀리 닉 부이치치도 괜찮고 그쵸 다 괜찮죠.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 영상들 추천드리고 또 좋았던 거는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게 후천적 장애를 입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와서 이제 장애를 입게 된 계기라든지 그 후의 어려움. 그분은 실제로 영어 교사였는데 교통사고 나서 이제 지체장애를 갖게 되셨는데 그런 계기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론적으로 누구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 직접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장애 이해 교육하면 사실 저도 대입을 하면서 뭐 입시 면접관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학생들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장애 이해 교육 굉장히 형식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그냥 틀어주고 한다거나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칙을 잘 지켜서 한다고 하면 학생들도 굉장히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굉장히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남학생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승훈 선생님께서는 또 여학생들을 위한 그런 팁이 있을까요?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여학생들은 보통 이제 남학생들을 아까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장애가 있지만 남자 친구들의 그 약육 강식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장애가 있지만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면은 이야 하게 되고 이야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여학생들은 공감 능력이 조금 더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좀 불쌍한 모습 보면은 되게 막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원종건 씨 사연도 있었잖아요. 느낌표에서 그 친구 보고 그때 당시 그 느낌표에 나왔을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많이 울고 되게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동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는 다양하게 있는 그대로 적응해보고 따라오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주로 일반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지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들으셨을 것 같고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강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위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